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단락으로 살펴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이나 관련 종목군들 또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47% 상승, 코스닥은 1.06%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에서의 동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와 기관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 홀로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들, 기관들 각각 순매도로 보였죠. 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로 잡혔는데 중요한 건 이제 투신과 연기금은 매수세의 흐름들을 나타냈다라는 점. 그런 가운데 지수가 1%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종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사실 전일 미증시가 1%대 하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원래 오늘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정세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국내 증시, 아시아권 증시가 열리는 동안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좀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국내 증시가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전일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상승으로 마감되는 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수가 좀 상승,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이 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푸틴 대통령이 좀 이제 외교적으로 또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으로 좀 대화할 준비가 좀 되어 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좀 불안 심리가 약간은 좀 누그러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호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과거에 뭐 9.11 테러라든지 그다음 뭐 걸프전, 뭐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증시가 크게 좀 흔들렸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그 동안의 낙폭을 만회하고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수많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결국에 한두 달 이내에 낙폭을 만회하고 회복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어떤 주가의 하락은 이미 증시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더 밀리지는 않거든요.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악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혹시라도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거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느 정도 이런 불안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태로 좀 접어들게 된다면 지수가 좀 빠르게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이제 2719포인트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쌍바닥 그림 이후에 돌아나가는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쌍바닥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인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쌍바닥 그림 이후에 낙폭을 만회해주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2800 후반대에서 2900 정도까지 어떤 이제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로는 지지 라인이 뭐 현재 두 군데 정도가 보이는데요. 한 2680포인트하고 2600 한 1, 20포인트 이 구간의 어떤 지지력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누그러졌을 때는 쌍바닥 그림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오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요. 주도주라고 볼 만한 것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뭐 주도주의 개념보다는 어떤 이제 그 순환매성 이런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에는 뭐 주도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로 앞으로 이제 순환매 장세를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 850포인트의 어떤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쌍바닥 그림 이후에 점진적인 낙폭을 만회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지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미 그동안의 하락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발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뭐 출렁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더 밀린다거나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기 때문에 점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악재도 서서히 뭐 이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별 등락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별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뭐 IT, 전기전자 업종 강세 흐름들 보였고요.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업종들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화학 업종들도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철강주도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0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제약 업종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나 뭐 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골고루 상승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스퀘어나 삼성중공업, 크래프톤,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순매수를 보였는데 100억 이상 산 종목은 한 4종목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뭐 매수가 굉장히 뭐 강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100억 이상 매수를 한 종목은 한 4종목 정도에 불과하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화학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대규모 좀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이노텍, 하이브, 현대미포조선, 삼성전기, 페노션, 현대중공업 순으로 조선주하고 엔터주, IT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을 골고루 좀 사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네이버, 삼성화재,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버스죠. 예, 곱버스도 좀 매도를 했고 SK 이노베이션까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제일 많이 사들였어요. 이어서 시젠, 위지 스튜디오 순으로 순매수를 보였고 100억 이상 산 종목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GSE,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100억 이상의 좀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들 오늘 심텍,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매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00억 이상 산 종목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퓨런티어나 덕산, 네오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많이 산 종목도 뭐 오늘은 외인들 기관들 뭐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매수로 잡히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좀 가져간 종목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주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철강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주들의 어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세아베스틸도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포스코 강판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한 3%대 상승 흐름들 나타냈고,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오늘 철강주들 강세 흐름들을 좀 나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남북러 가스관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이제 그 가스관 관련주인 대동스틸이 20% 넘는 오늘 상승 흐름들을 장중에 좀 보이는 특징주였고요. 하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이제 20%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오늘 이제 가스관 관련 이슈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철강주, 그다음에 가스관 관련주들이 장중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특징주였고요. 자, 오늘 또 로봇 관련주도 괜찮았습니다. 뭐 로보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 흐름이었고요. 주민터넷 이런 종목도 오늘 좀 강세 흐름이었고, 에브리포 이 종목들도 좀 강세였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 사업팀의 규모가 약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좀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 상당히 강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0% 넘는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 조선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이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강했던 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오늘 뭐 특징주들 요약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순환 매장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온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쌍바닥을 찍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오늘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온 그런 이제 종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들도 보면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위에서 슈팅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업종들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도는 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간 종목을 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낙폭과대 이후에 쌍바닥 그리고 상승하지 못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 쪽으로도 분명히 좀 순환매가 올 수 있는데, 저는 뭐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순환매장에 대비를 한다면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낙폭 과대 종목을 무조건 찾으시고요. 동시에 이제 쌍바닥을 그리는 종목들,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21선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종목을 찾으십시오.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왔을 때 강하게 치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패턴이 될 건데, 지금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차트가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으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온다면 카카오 게임즈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동안에 시장 때문이던 뭐 게임주의 뭐 악재 때문이던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순환매 지수가 정상화되고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 게임주도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 대비 차원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현재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고 쌍바닥 찍고 있고 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좀 두고 순환매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하나의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갤럭시야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도 꼭 한번 어차피 순환매가 도는 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바닥에 있으면서 순환매가 찾아올 만한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이걸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동안의 고점 대비 50% 정도 현재 빠져 있는 낙폭 과대 종목이고,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한번 좀 찾아온다거나 NFT 쪽으로나 이런 순환매가 찾아오게 된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를 기다린다면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웬만하면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보다는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패턴들 꼭 기억해서 다른 업종이나 종목별로 대입해서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는 어떤 시각 외에도 분명히 다른 종목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게임주나 NFT 관련주 중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카카오 게임즈 좋은 어떤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나서 눌림목 주는 종목 중에서는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첫 번째 눌림목 자리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이 그냥 내다 꽂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번 튀고 눌렀다가 되돌림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 급등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 자리는 손실이 나더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부토건이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을 좀 찾아보니까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고 매각을 좀 추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어떤 본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진행되면서 어떤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료도 좀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상한가를 포함한 거래를 주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2,000원 정도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 그런 이제 지금 국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역헤드앤숄더가 아닌 급등 이후에 눌렀다가 되돌림, 21선 지지받고 되돌림 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1,900원 정도, 21선이 위치한 1,9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차적인 지지 라인은 한 2,000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2,000원, 2차는 21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으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반대로 뭐 1,9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할지언정 한번 급등 이후에 눌러주고 눌림 이후에 되돌림 반등을 기대한다면 2,000원과 1,900원 자리에서의 양봉으로의 어떤 지지 여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돌아간다면 아마 1,900원 내지 2,000원 자리에서 돌려주는 그런 눌림목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시장에는 패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테마성이고 기술적인 어떤 대응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순환매를 좀 기대하면서 업종별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는 종목에서 편안하게 어떤 순환매를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차 전지가 됐던 뭐 반도체가 됐던 게임주가 됐던 NFT가 됐던 메타버스가 됐던 이런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패턴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는 종목들을 한번 시장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마감 시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